네,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 CGM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감사 인사 항상 드리겠습니다. 광고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플레이 눌러보면 광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야, 이런 광고까지 나오는 걸 시청해 주시면서 제 영상까지도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 좀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광고 수입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어, 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전에 영상입니다. 자,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자 대충 말씀드려 볼게요. 대충 한 이 정도 돼요. 네, 이 라인입니다. 자, 이 라인이 이거예요. 이거 그쵸? 자, 이게 여기고요. 그리고 종가 여기입니다.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확인해 드리면서 같이 볼게요. 지금 첫 번째로 지지해야 될 자리가 여기다. 이제 제가 이제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자 이렇게 눌려도 여기까지 눌려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밀리면 이 다음 자리에서 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.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이 자리가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여기가 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한 70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한 50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고 물론 여기도 지지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반등이라는 것은 너무 밀리면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기 쉽지 않죠. 그렇죠? 그래서 첫 번째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자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목요일 날 반등이 시가에 좀 밀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죠. 그죠? 나쁠 이유가 전혀 없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또 지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자 다음에 또 제가 이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라인이 꼭 지지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밀리면 저는 이제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도 그러한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꼭 반등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다음 자리는 짧게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, 전 이 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자리예요.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일봉상에서 제가 대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 자리는 지지하는 게 좋다. 그렇죠?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고 아까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좀 아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자리는 어떻게 분봉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분봉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. 물론 큰 그림으로 보시는 분들은 굳이 분봉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. 그래서 확인차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봉상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밀리진 않았어요.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오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꼭 밀려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설정하기를 이렇게 설정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는 모두 맞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자리, 이 자리, 5일선 이탈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. 그리고 제가 이 하락 무서워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빼주고 어느 정도 빼주고 올리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게 빼고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. 좋은 거 아니냐? 네가 얘기한 대로 일단 밀렸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를 더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올리는 과정은 좋은데 뭐가 문제죠? 지금 저항이 있어요, 위에. 일단
아니 그 저항 그 꼭대기에 있는 것은 저항인 거 다 뭐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단순히 이게 고점에 있어서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잘라서 이 밑에 놔둔다 하더라도요 이 패턴에서는 이게 저항이 좀 강해요. 자 제가 저항이 강하다 그러면 아 못 올라간다라는 얘기네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강한 저항이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급등이에요. 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항인 거,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.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저항이 크다. 그러면 돌파 나오지 못할 확률도 있다. 그렇죠? 일단은 첫 번째는 저항이다. 하지만 돌파가 나오면 어떻게 급등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5일선 이탈, 5일선을 저항받는다. 그렇죠? 네,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5일선을 말씀드리고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이 패턴 자체가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상당히 이게 뚫기는 쉬워 보이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 이 패턴 자체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. 거래량. 자, 이 거래량을 보시면 이 꼬리에 대한 부분에 거래량이 좀 있죠. 이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거래량도 만만치 않다. 양봉이긴 해요. 자,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양봉이면 우리가 무조건 상승을 한다. 그러니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다.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?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양봉이 이 양봉, 자, 양봉 크기와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 양봉이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, 그러니까 상승이 크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두껍다라고 봐야 돼요.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자, 이 꼬리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 다음에 자, 하나하나 봐야 돼요. 여기 저항, 그쵸? 여기에 대한 저항,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저항, 여기도 여기에 대한 저항, 저항이 자 계속 이 캔들, 이 캔들, 이 캔들, 이 캔들, 이 캔들, 이 5개 캔들이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두껍게 싸는 거예요. 이렇게 두껍게 겹쳐가지고 뭐가 저항이.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이렇게 좀 적은 상태이다라고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. 자 쉽게 설명 한번 더 드려볼게요.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. 그쵸?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떻게? 급등이에요. 이 내용이에요, 이 내용. 그러니까 이 내용처럼 단순하게 고점이다라는 게 저항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죠. 고점을 뚫으면 간다. 그쵸? 왜? 매물대가 없어.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.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려운 돌파하기 힘든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두 가지죠, 다.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, 이 두껍다라고 하는 이 저항자리,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돌파하는 게 상승 나오기 쉽습니다. 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제 얘기는 2% 정도의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한다. 나머지 98%는 뭐다? 매물대가 없어서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98%든 제 의견의 2%든 상관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뚫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한 저항이다. 강한 저항이 돌파가 나오면 상승이 나온다. 예,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돌파가 나온다 그래서 다 좋을까요? 절대 그게 아니죠. 돌파라는 거는 돌파 매매라는 것은 예전에 저도 그 돌파 매매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고 종목 추천드리고 했지만 돌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착이에요. 보이시나요 이게? 자 다시 한번 또 이런 자꾸 반복적인 말을 이렇게 들어 죄송하지만 이게 이게 있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라인을 여기 설정한 게 아니죠. 이거 없을 때 제가 여기를 설정한 거죠. 그렇죠?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야지만 아 이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구나.
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격 설정 이렇게 나중에 하면 뭐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가 없죠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해줘야 된다.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이 좀 뚫고 나와야 돼요. 그러니까 15%, 20% 이런 상승이 한번 그냥 쑥 나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 급등이 나온데가 아니라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급등이 나오면 저는 익절을 해야 할 준비가 돼야 된다. 왜?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여기와 같이 자 몇 프로 올랐죠? 볼게요. 지금 20%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16%에서 종가 끝나지 않았습니까? 여기에 지지가 되고 올라가죠. 자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. 이것 때문에 이런데 여기에서 이런 모습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습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자 착각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자 어떤 오해냐면 지금 제가 여기 돌파하고 안착은 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자리예요. 이 자리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자 이해가 되시나요? 지금 이 돌파에 대한 내용은 이 자리입니다. 근데 이렇게 강한 양봉 이후에 또 여기처럼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다.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돌파에 대한 개념 그 부분. 제가 이제 돌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, 아, 이러한 모양이다. 라는 거고, 위치상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빠질 수 있다. 네,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항이 심하다. 돌파해서 안착하느냐. 자, 이 내용 이해되시죠? 그리고 또 돌파하고 나서 이것처럼 여기가 아니다. 만약에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 저는 부분 익절을 준비해야 된다. 왜? 음봉이 나올 것 같아서 다음에. 네,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상승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죠. 그게 바로 이제 돌파, 지지가 저항이 심하다. 자,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30분 봉에서 설명드렸던 이 라인 때 짧은 구간이에요. 밀리고 밀리고 밀린다. 그러면 어떻게? 자, 일봉상에서 이 자리 밀리고 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선을 반등이 나올지 20선을 밀고 20선 이하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시즌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20선 깨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개인적으로. 그 이유는 20선 깨고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이게 끝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이 안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시지 마시고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매도, 매수, 익절, 손절 그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어떻게 될 건가 아니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매도는 제가 봤을 때 안 하실 것 같아요. 안 하실 거라는 것은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